혈관 전문가만 알고 있는 진짜 생존 신호. 30년 경력 박사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어제 새벽 3시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실려 오셨는데 이미 왼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보호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전부터 어머니가 자꾸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설마 했어요.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했죠. 이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사흘 전에 오셨더라면 지금 이 순간 어머니는 두 다리로 걸어서 집에 가실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이상하진 않으신가요? 한쪽 다리만 유독 무겁게 느껴지거나 계단 오를 때 힘이 빠지는 느낌 말입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자꾸 넘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신발 한쪽만 빨리 닳는다거나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라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절대 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거든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수천 명의 뇌혈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증상만 알았더라면, 그때 병원에만 갔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절대 되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직접 목격한 가장 무서운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뇌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못해요. 혈관이 90%까지 막혀도 뇌에는 통증 신경이 없어서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쓰나미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 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요. 어디로요? 바로 다리로요. 그런데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왜 무시할까요? 몰라서예요. 설령 증상을 느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요즘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무서워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의 85%가 발병 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다리 증상을 경험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을 몰라서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평생 휠체어 생활, 가족의 간병에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에서도 뇌혈관 전문가들도 이 다리 신호의 비밀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서는 이미 쓰러진 환자를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 예방 교육까지 할 시간이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숨겨진 진실을 모두 열어드리겠습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이 신호를 아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니에요.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응급실에서도 굳이 말하지 않는 다리 신호의 비밀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분은 1이라고 남겨주세요. 무섭다고 생각되시면 2라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뇌혈관 센터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혈관 전문 박사입니다. 지난 25년 넘게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수천 명의 뇌경색 환자들의 가슴 아픈 비극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은 늘 이렇게 후회하셨어요. 그때 그 다리 증상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병원에만 갔더라면.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 다리로 힘차게 일어서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갖게 될 겁니다. 여행을 가서 걱정 없이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밤에는 다리 저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뇌경색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리 신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얻게 될 소중한 보상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한 분은 다리에서 오는 작은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고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신 경우입니다. 다른 한 분은 그 경고를 무심히 지나쳤다가 지금도 평생 후유증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68세 김영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 있으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주말마다 등산도 즐기셨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오른쪽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전날 등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더 심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분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바로 응급실로 모셔왔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뇌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고 작은 뇌경색의 흔적도 발견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다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혈관 확장 시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등산도 다니고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딸분이 다리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72세 최영자님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진다고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걱정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신 거겠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더 많이 걷기를 권했어요. 파스도 붙여드리고 찜질도 해드렸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시던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오셨지만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결국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지금도 휠체어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말씀도 어눌해지셨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어요. 제가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후회는 정말 깊었습니다. 그때 병원에만 모셨더라면, 다리 증상을 그냥 넘기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뇌 손상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단 며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였어요. 김영수님은 다리 힘 빠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최영자님은 같은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린 탓에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해요. 이 차이는 결코 운이 아닙니다. 지식의 차이였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생존 신호를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다리 상태를 떠올리며 들어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에요.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특정 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목하세요. 이건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에요. 뇌에서 다리로 내려보내는 운동 신호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요. 그러면 뇌세포가 약해지면서 다리로 가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로 가는 신호가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뇌경색 환자 85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발병 전 한 달 이내에 한쪽 다리 근력 저하를 경험한 환자가 73%에 달했대요. 미국 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한쪽 다리 힘 빠짐을 경험한 후 3개월 이내에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8배 높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65세 정민호님은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시던 분이에요. 어느 날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셨죠.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오른쪽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어요. 조기 치료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한쪽이 유독 힘이 없다면 메모해 두시고 이틀 연속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단순한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떨어졌다면 양쪽 다리가 함께 약해집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는 특정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한 달 이내에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신호,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진 것 같고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탁하게 느껴진다면 위험해요. 바닥을 딛는데 마치 솜을 밟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발에 비닐봉지를 씌운 것 같다고도 하세요. 이건 왜 생길까요? 감각 신호를 해석하는 뇌가 혈류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발로 뭔가를 느낄 때 그 감각 신호는 신경을 타고 척수를 거쳐 뇌로 올라가요. 그러면 뇌가 그 신호를 분석해서 이게 차가운 거구나, 이게 뜨거운 거구나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뇌혈관센터 연구에 따르면 한쪽 감각 이상을 호소한 환자의 62%에서 뇌혈관 협착이 발견됐대요.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 조사 결과는 더 무서워요. 다리 감각 저하가 나타난 후 평균 18일 이내에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8일이에요.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요. 69세 강수진님은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덜 뜨겁게 느껴졌죠. 허리 디스크인가 싶어 정형외과를 가셨는데 허리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결국 신경과 검사를 받고 뇌혈관 이상을 발견해 치료받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매주 한 번씩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며 감각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뜨거운 물과 찬물에 발을 번갈아 담가보며 양쪽 발의 온도 감각이 비슷한지 체크해 보세요. 한쪽이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덜 차갑게 느껴진다면 메모해 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법을 알려드릴까? 허리 디스크로 인한 저림은 발끝에서 시작해 발목, 종아리 쪽으로 퍼지고 자세를 바꾸면 줄어들어요. 하지만 뇌혈관 문제는 특정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이게 핵심 차이점이에요. 지금 양쪽 발바닥을 만져보셨을 때 감각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신호,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걸음걸이입니다. 정상적인 보행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움직여요.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면 발목을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 결과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고 걷는 소리도 달라집니다. 특히 슬리퍼나 샌들을 신었을 때 자꾸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발끝이 계단에 걸려서 휘청거리게 되죠. 이런 증상을 의학 용어로 족하수라고 해요. 대한뇌졸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족하수, 즉 발끝 끌림 증상을 보인 환자 중 48%가 2주 이내에 뇌경색으로 진행했대요. 2주예요. 단 14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72세 박현우님은 부인께서 먼저 알아채셨어요.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난다고 하셨죠. 신발 앞부분도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았어요. 부인의 권유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 흔적이 발견되어 예방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관찰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한쪽 앞부분만 유독 많이 닳았다면 발끝 끌림의 증거예요. 복도를 걸을 때 녹음해서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쪽 발이 쓸리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이 증상은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의 지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아, 그냥 신발이 헐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해요. 최근 가족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 당장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신호, 이유 없이 반복되는 넘어짐입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인데도 문턱에 자꾸 걸린다거나 계단을 오르다 발이 헛디뎌 휘청거린다면 이건 뇌의 균형 감각 기능에 문제가 생긴 신호예요. 우리 몸에는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눈을 감고도 내 팔과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감각이죠. 이 고유 감각은 뇌에서 처리해요. 그런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고유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도 발을 헛디디게 되는 거죠.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한 달에 2회 이상 넘어진 경험이 있는 경우 뇌혈관 질환 위험이 5.7배 증가했대요. 5.7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낙상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넘어지거나 휘청거린 날짜와 장소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한 달에 2회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같은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진다면 더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다리 힘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지. 하지만 아니에요. 단순한 근력 저하라면 조심해서 걸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뇌의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조심해도 자꾸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최근 한 달간 몇 번이나 넘어지거나 휘청거리셨나요? 2회 이상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내 의지와 무관한 다리 떨림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지속적으로 떨리거나 제어하기 힘든 움직임이 반복된다면 뇌가 다리를 조절하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 하지 진전이라고 해요. 우리 뇌에는 운동을 조절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가 다리 근육에 정교한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안정시 다리 떨림을 보인 환자의 41%에서 뇌혈관 이상이 확인됐어요. 특히 한쪽 다리만 떨린다면 더 위험합니다. 양쪽 다리가 다 떨리는 건 파킨슨병이나 다른 신경질환일 수 있지만 한쪽만 떨리는 건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의자에 편안히 앉아 5분간 다리 상태를 관찰하십시오. 떨림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두고 병원에 가실 때 전문가에게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남겨두면 진단에 큰 도움이 돼요. 지금 다리가 떨리고 계신가요?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메모해 두세요. 여섯 번째 신호, 반복되는 균형 상실과 휘청거림입니다.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자꾸 비틀거리고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뇌의 손해, 즉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류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신호예요. 특히 아침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밤새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럽고 휘청거린다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체위성 어지럼증과 보행 불안정을 동시에 호소한 환자의 58%가 뇌경색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대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도 만성 평형 장애가 뇌졸중 발생률을 3.4배 높인다고 보고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요. 70세 한지영님은 아침마다 어지럽고 걸을 때 중심이 잘 안 잡혔어요. 벽을 짚고 걸어야 할 정도였죠. 귀에 문제가 있나 싶어 이비인후과를 갔지만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다 신경과 검사에서 뇌혈관 협착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간 서 보십시오.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만약 휘청거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메모해두고 병원 방문 시 전문가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저혈압이나 귀의 전정기관 이상으로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뇌혈관 문제에서 오는 휘청거림은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중심이 잘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7번째 신호, 가장 위험한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다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죠. 이게 왜 가장 위험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아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예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라서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안 뚫릴 수 있는 거죠. 대한뇌졸중학회 통계를 보면 더 무서워요.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70%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했대요. 그중 절반은 48시간 안에 발병했다고 합니다. 48시간이에요. 이틀 안에요. 미국 심장협회도 일과성 허혈 발작 후 90일 이내 뇌졸중 발생률이 15에서 20%에 달한다고 경고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요. 73세 김동연님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셨어요. 하지만 15분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려 하셨는데 부인께서 불안하다며 다음 날 병원에 모셨어요.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 흔적과 함께 큰 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어요. 조기 치료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더라도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시작된 시간과 지속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골든타임이에요. 48시간 안에 큰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괜찮아졌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잠깐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회복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생존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에요.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위험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혈압 관리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혈압은 뇌혈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전후입니다. 만약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최소한 130에 80까지는 낮추셔야 해요. 고혈압은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히고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새벽 시간대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분들이 위험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혈압을 측정하고 노트에 기록하세요. 아침 기상 후 30분, 저녁 취침 전 2시간, 이렇게 하루 2번 측정하시면 돼요. 측정 전 5분간 안정을 취하시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재십시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혈압약을 먹다가 임의로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약을 끊으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약은 평생 복용을 전제로 처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오히려 뇌경색 위험이 더 커져요. 오늘 아침 혈압을 재셨나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둘째, 혈당 조절이 혈관을 지킵니다. 혈당은 혈압만큼이나 뇌혈관 건강을 좌우해요. 건강한 분이라면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점점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쉽게 막히게 돼요.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뇌경색 위험이 일반인보다 최소 3배 이상 높대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까? 혈당 측정기를 구입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측정하십시오. 공복과 식후 혈당을 모두 체크하세요. 식사는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채소를 먼저 드신 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과일보다 견과류를 선택하시고 빵이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최대한 피하세요. 셋째, 매일 걷기 운동이 가장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운동은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요.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죠. 미국 심장협회 권장사항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이에요. 중강도란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강도를 말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27%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까? 가장 쉬운 운동은 걷기예요.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걸으십시오.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넓게 하십시오. 만보계나 스마트폰 앱으로 걸음수를 체크하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돼요. 하루 7,000보를 목표로 하시고 익숙해지면 10,000보까지 늘리십시오.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수영이나 수중 걷기가 좋아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돼요.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어요. 특히 아침 운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대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므로 기상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또한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운 날은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시는 게 안전해요. 운동 중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오늘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1만 보 이하라면 내일부터 조금 더 걸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을게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현상이다.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노화가 아니에요.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또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괜찮아진 거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올바른 관리는 이래요.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다리 증상은 단순히 다리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문제일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결과는 참담해요. 뇌경색이 발생하면 반신마비가 와요. 한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돼요. 언어장애도 생겨요.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도 이해하기 어려워지죠. 인지 기능도 떨어져요. 기억력이 나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성격까지 변합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고 식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고 가족들은 간병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요. 치료비와 재활비용, 간병비용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무엇보다 본인의 존엄성이 무너져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아닌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먼저 뇌경색 자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조기에 신호를 발견하고 혈관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 예방이 가능해요. 설령 작은 뇌경색이 왔다 하더라도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으면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낼 수 있죠.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에요. 막대한 치료비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몸을 내가 움직이고 내 생각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삶 말이에요. 이 차이는 단순히 건강의 차이가 아니에요.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3분만 투자하십시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균등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눈을 감고 30초간 제자리에 서 보세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감각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이 간단한 3가지 체크만으로도 여러분은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상을 느끼신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그날 바로 병원 예약을 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단 3분이에요. 3분으로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부탁드려요. 가족들과 이 내용을 꼭 공유하십시오. 특히 부모님께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알려드리세요. 부모님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신발 밑창이 한쪽만 빨리 닳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꾸 넘어지시지는 않는지 체크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부모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예요.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건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신호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생겨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책임, 가족의 생명을 돌볼 책임 말이에요.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때 알았더라면. 이 말을 여러분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아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 3분 체크로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혈압을 재고 모레는 혈당을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뇌경색으로부터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어떤 신호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댓글로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다리 신호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